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수영입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요. 정현찬 위원장님 모시고 특별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찬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벌써 코로나가 2년 지속 전체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고 전 지구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올 한 해는 코로나가 빨리 퇴치하고 네. 전체가 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국민 모두 건강하십시오. 네, 위원장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올해 농특위를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실지 그 계획이 가장 궁금합니다. 올해는 3년차이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정권이 이렇게 또 바뀌는 때여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좀 정리하고 차기 정권에게 지속적인 농업을 갖기 위해서 또 인수인계할 부분들을 준비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위원장님을 이렇게 뵙기 전에 위원장님에 대해서 은밀하게 살짝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이 사람의 중심에 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대통령 후보들도 뭐 하나같이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국민과 소통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장과의 어떤 소통,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려고 하면은 현장과의 소통이 제일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 지금까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거듭해 왔는데 이제는 농업 정책도 현장의 농민들과 소통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농업도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위원장님께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제가 살짝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농업의 이 기능과 다원적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요. 여러분 다 아다시피 지금 탄소 중립에 있어서 농촌이 아니면은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농촌에서 엄청난 환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농업은 인간의 생계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또 그만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의 어떤 중요성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이 농업의 원래 그 존재 이유인데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들은 바로 먹거리를 건강한 먹거리를 제대로 먹어야 된다. 농경의 틀을 사람 중심, 환경 중심으로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게 이번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고 저희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2019년 12월에 있었던 이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농특위는요, 이 생산 경쟁력주의 농정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 가능한 농정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의 농정 지향점을 지속 가능성, 그리고 포용성, 혁신성, 자치분권으로 제시를 하고요. 또 이를 위한 12대 개혁 아젠더를 제시를 했는데요. 농특위 설립 이후 활동 및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성과라고 하면은 농협 중앙회 회장을 60년이 지금 생긴 지가 60년이 됐는데도 간선제를 해왔는데 지금 직선제로 한 거, 또 농지 문제, 농사 짓지 않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토를 가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벽한 법을 만들지는 않았더라도 그것도 어쨌든 성과로 이렇게 이루어냈고 그동안 한 20년 전 쌀값이었는데 그 쌀값을 좀 현실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데 또 성과가 가져왔고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직불금이 있고 또 논직불금과 밭직불금이 또 다르고 이런 것들도 하나로 모아서 쌀 제모 상용화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중단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성과들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법의 경우에는 농민들은 물론이고요. 국민도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안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농기는 원래 농산물을 식량을 생산하는 도구로만 써야 되는데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기도 하고 이걸 우리 농특위가 어쨌든 농기는 농민들이 가져야 된다 해서 이번에 법을 만들었고 국회 통과를 한 겁니다. 농지 관리를 바로 잡는 데 기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농업에도 3대 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경제 성장을 중점에 두고 해서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고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농업에서는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또 그리고 농어촌, 소멸위기 세 가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농민분들께서는요, 이런 기후변화나 기상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폭우나 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라 농작물을 보호받고 싶다는 의견도 정말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또한 사실인가요? 그래서 그 농업재 보험인데 지구가 온도가 이렇게 뜨거워짐으로 해서 이상기온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여름에 장마가 길게 온다라든지 태풍이 온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농민 탓이 아니라 이거는 재해 때문에 이런 기후 이상 때문에 이렇게 오기 반드시 국가가 보험을 만들어 책임져야 된다. 어쨌든 이런 농민들이 안심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 보험이 확실히 보장을 해야 된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농민분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 같은 제도가 있다면 농민분들께서도 정말 안심하고 또 한 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불어서 농촌 소멸 위기도 뽑아주셨는데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저 도시로 서울 수도권으로 뭐 거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농촌에는 사람들이 지금 뭐 거의 다 떠나고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노령화돼 있고 어른들이 세상을 버리고 나면은 거의 농촌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거의 이제 소멸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많은 청년분들께서 농촌으로 들어가면 좀 크게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문화를 즐기고 어려우나 모든 그 생활 시스템들이 도시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기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분을 보장해야 되고 도시에 월급을 받는 사람과 농가 소득과 비교하면 아직도 한 60%에 미치지 못하는데 농산물 가격을 보장을 해서 소득을 다 책임지도록 하고 정부가 이 학교나 병원이나 또 장을 보려고 해도 그렇고 아주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근역별로 묶어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 농촌의 보건복지부에 또 농업예산, 농림부 예산, 행안부 예산 뭐 여러 가지 예산이 흩어져 있는 이 예산을 하나로 끌어모아서 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의 농업도 지키고 농촌도 지키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적절한 대안이 얼른 마련이 되어서 농어촌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기, 또 식량 문제가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것도 또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주 지금 식량이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이 식량의 어떤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공산물 팔아서 수입 농산물을 사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있어도 사 먹지 못하는 수송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전 세계가 태풍, 홍수로 인해서 흉작이 기물해서 곡물가가 이렇게 이제 치솟기도 하고 그래서 식량은 우리가 작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인식을 국민들이 같이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 푸드 시스템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국가 식량 계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사실은 식량을 고루 나누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그러고 다 이러는데 가진 자들은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나 이쪽에는 사실은 지금도 기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급률이 OECD 국가중에 제일 낮은 편인데 많은 선진국들 OECD 국가들을 봐보면은 제일 중요시하는 산업이 바로 농업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다. WTO나 FTA에서
협상을 할 때 다른 부분은 다 내놔도 이 식량만이는 아주 내놓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식량 안보를 가지고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식량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앞으로는 식량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식량 안보 제고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 농정 전환을 하실 때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실 과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안보, 식량에 대한 것들 요 두 개 끈은 어쨌든 차기 정권도 우리가 철저히 정책을 씌워서 인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변화를 앞둔 시점에 어느 해보다도 이 농특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농정 틀 전환 외에 계획하시는 주요 계획들이 또 있으실까요? 올 선거를 앞두고 저는 어쨌든 대통령 후보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후보들이 농정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기도 하고 했는데 그 정책들 꼭 지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후보들이 낸 정책만 지켜도 농업을 살릴 수 있다. 네,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과 대화를 함께 나눠보니까요. 제가 느낀 바로는 정말 농촌을 사랑하시고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좀 어떠셨을까요? 오늘 좋았습니다. 좋았고 네.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농촌을 참 애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농업을 또 소멸의 위기에서 구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연찬 위원장님 모시고요. 농특위의 농정 현황과 농정 틀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오수영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